서울 강북구의 7급 공무원이었던 남성. 그는 직장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무려 6개월에 걸쳐 6번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에게 법원이 적용한 건 성범죄 조항이 아닌 재물 손괴 혐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다소 황당한 경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체액이 든 콘돔을 내 옷 주머니에 몰래 넣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7개월 동안 무려 10건이 넘는 비슷한 체액 테러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행동이 단순한 재물 손괴는 아닌 것 같다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경찰은 재물 손괴 혐의에 일단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법조인들은 이 남성이 재판에서 실제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액을 상대방의 신체가 아니라 물건에만 묻히면 성범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외신들까지 꼬집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체액 테러에 성범죄가 아닌 재물 손괴죄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송우영 기자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동안에 뭐 너무 더럽다, 속이 울렁거린다, 못 보겠다 지금 그러시는데 사건 반장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이들과도 많이 보시는 또 분들 많으신데 이거 좀 저희가 최대한 조심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송 기자가 방금 소개한 그 사건 중에 지하철역 그 테러. 네. 그 인간 잡혔어요? 네, 지난달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처음 신고가 들어와서 총 1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DNA 분석을 해보니까 다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분석을 해서 붙잡았고요. 지난달에 붙잡아서 보니까 같은 남성이었고 1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성범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따져보니까요. 비슷한 혐의를 갖고 있는 다른 범죄자들이 성범죄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료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 사연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남성도 성범죄 혐의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물 손괴 혐의만 받아서 벌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참, 팀장님, 저도 도대체 이 인간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딱 하나 생각한 게 보통 강아지들이 이제 이렇게 산책하다가 전봇대에 막 소변 놓고 하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네네. 이 영역 표시 같은 건가? 그런 거 싶기도 하고. 영역 표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 성적 취향이 미끄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서는 남의 피해 보거나 말거나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사건을 해보니까 이런 말도 괜찮겠지 모르지만은 변태 성역자들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적 욕망을 푸는 거예요. 그걸로 쾌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아마 그 경찰서에 44건이 아마 접수가 됐는데, 아이고. 예, 그 중에 37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예. 입건해서. 그리고 3건은 지금 수사를 지금 중지가 됐고요. 4건은 수사 중인데 이게 2019년부터 21년 7월까지 사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신고가 됐기 때문에 44건을 조사했지 신고를 않고 넘어간 사건은 또 잠재적인 범죄가 많이 있는 거죠. 저 이렇게 많을 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니까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진짜 모르고 지나갔거나 혹은 뭐 이런 경우까지 한다면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당연히 성범죄라고 생각하실 텐데 재물손괴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범죄를 크게 나누면 우리가 뭐 보통 통상적으로 하면 강제추행, 뭐 강간죄, 그게 아니면 뭐 우리 디지털 성범죄라고 한들 때 이거는 일단 뭐 아시겠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아니죠. 그러면 이게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하느냐가 일단 쟁점이 될 텐데, 그러니까 강제추행은 행위 수단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람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밀치는 행위 정도라도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기습 키스 이런 거는 강제추행이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옷이나 이런 곳에 묻히는 정도의 행동이라면 이건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현행 우리 법 체계하에 성폭행을 규정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텀블러에 뭐 정액을 집어넣었다. 그럼 그 텀블러 못 쓰죠, 앞으로. 못 쓰죠. 텀블러가 부서지진 않았어도. 감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역시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엄밀하게 판단해 본다면 성범죄보다는 재물손괴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재물손괴로 인정이 되면 이제 피해가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텀블러면 텀블러입니다. 그냥. 예. 텀블러는 없어지면 처벌 많이 받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다는 게 문제죠. 신 의원님,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느낌으로는 그런데 제가 법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서 위조를 하려면 이 문서 위조 원본을 행사를 해야지 문서 위조죄였거든요. 근데 지금 민법이 바뀌어가지고 문서 위조를 직접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사본을 제출하더라도 그게 문서 위조의 원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직접 신체에 닿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 여성의 가방에 그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 피해 여성은 그 분명히 손을 가방 안에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사후에 간접적 접촉의 가능성이 일견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추행의 신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게 형법상 유추검지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의 문제지만 우리가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했을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열렸듯이 이런 경우도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테러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테러가 곧 신체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성범죄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 전원합의체에서 한번 다루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생각이 다른데요. 법을 그렇게 넓게 해석하면 안 돼요. 형사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일단 형사법의 근원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처벌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는 법을 계속 확대해서 해석하는 건 그거는 형사법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송 기자, 이게 이거 성범죄다라고 인정을 받은 게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분류를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몸에 닿으면 성범죄고 몸에 안 닿으면 재물손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이 나온 걸 분석해보면 유형이 그렇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두나 뭐 옷 이런 곳에 가방 이런 데다 두면은 지금 재물손괴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산지법에서 지난 1월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머리카락에 직접 본인의 체액을 뿌린 남성이 있었는데 이건 몸에 직접 닿았으니까 강제추행으로 성범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지금 영국이 저희가 이 사건을 다시 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 그 유력 일간지 가디언에서 이 체액 테러 보도를 하면서 성범죄에 관대한 한국의 법원 판결과 사회적 태도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비판을 했어요. 진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국회에도 관련 뭐 이런 체액 테러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뭐 형사법 개정안 같은 게 지금 발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국회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원을 탓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를 탓할 일입니다.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누가 봐도 이런 행동을 하면 단순한 재물손괴죄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는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의 해석이 아닌 법의 일단 제정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제 개정으로.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두 건 아주 특별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걸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건 국회 몫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